안녕하세요 여러분. 커먼법의 대표 프로그램 스타트업밸리의 사회를 맡은 랜스랩스의 유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만나실 기업은 루키리그의 소속 기업들로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10억 원 미만의 초기 기업입니다. 올해 루키리그는 1대1 데스매치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두 팀이 무대에 올라 각자 5분씩 발표가 진행되고 이어서 10분간 심사위원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팀 중 심사위원이 선택한 한 팀만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오늘의 심사위원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맡아주신 첫 번째 심사위원분은 뮤렉스 파트너스의 이범석 대표님, KB 인베스트먼트의 이지혜 상무님, 어센도 벤처스의 신동석 대표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음 라운드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1라운드는 페어리 대 그랜터의 무대입니다. 먼저 페어리 팀의 무대 그 대표님 가운데 모시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일즈클루 그리고 리드클루라는 B2B 사스 제품 개발하고 있는 페어리 허수빈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마케팅 세일즈 목적의 PDF를 보내서 그 자료에 대한 반응을 추적할 수 있는 세일즈클루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기업이 실제로 활발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B2B 고객은 인바운드, 그러니까 고객이 먼저 들어오는 인바운드와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아웃바운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획득을 할 수 있는데 최근 저희가 다양한 고객사와 만나면서 알게 되고 있는 것은 인바운드 마케팅에 대한 주목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좀 잠재 고객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고 인지도를 확장하는 그런 콘텐츠 마케팅이 점점 각광받고 있는데요. 콘텐츠를 배포해서 잠재 고객 정보, 즉 리드를 수집을 하고 그중 누가 가장 유효한 리드인지 추려내기 위해서 저희 같은 반응 추적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이티드 콘텐츠, 즉 정보를 제출해야만 읽을 수 있는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이 부상하는 흐름에 발을 맞춰서 콘텐츠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리드를 모을 수 있게 해줄지, 그리고 이렇게 모인 리드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환해줄 수 있을지, 이렇게 마케팅 유스케이스에 좀 더 뾰족하게 집중해서 리드클루라는 글로벌 사스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이용해서 B2B 고객을 획득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만들어진 콘텐츠를 배포하고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팔로우해서 전환을 시킬 것인가, 이 세 단계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리는지 간단하게 기능을 소개해드리면, 콘텐츠 배포에 필요한 어떤 다양한 마케팅 소재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자료집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얘를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어떤 랜딩 페이지 제작이 필요하고 또 링크드인 같은 소셜미디어 게시글도 올려야 되고 광고를 또 돌려야 됩니다. 저희는 이런 PDF를 업로드하기만 해도 기존 브랜드 톤앤매너와 어떤 브랜드 컬러, 브랜드 에셋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다 웹사이트에 스크롤링을 해서 가져와서 PDF 콘텐츠를 가장 매력적인 각도에서 소개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 소셜미디어 게시글과 광고를 자동으로 생성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예시도 이제 보여드리고 싶고, 또 그 PDF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자체 뷰어를 제작했는데 이 뷰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게 도와드려서 콘텐츠 몰입감을 높이고 콘텐츠를 읽다가 더 궁금해지거나 설득이 되는 순간 자연스러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일즈클루는 PDF에 대한 반응 추적을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람이 내가 보낸 콘텐츠를 어떻게 열람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관심도와 관심사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정말 자기가 관심 있는 포인트를 공략한 어떤 마케팅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팔로우업을 개인화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SMB용 CRM들을 쓰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저희와 같은 세일사스에 대한 지불 용이와 또 지불 능력이 된다고 보고 이런 SMB용 CRM을 쓰고 있는 소비자들을 몇 %씩을 먹겠다라는 방식으로 프로젝션을 했고요. 네, 콘텐츠를 활용해서 고객을 이제 획득할 때 좀 더 우리의 브랜드 인지도를 넓히는 인지용 콘텐츠, 또 좀 더 구매를 고려할 때 보게 되는 좀 더 딥한 뭐 케이스 스터디 같은 콘텐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좀 더 인지용보다는 이렇게 이 솔루션을 선택할까 말까 해서 정말 그 구매 직전의 단계에서 보게 되는 콘텐츠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비록 제가 학생 창업으로 출발했는데 국내에 있는 어느 팀보다 못지않게 B2B 세일즈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깊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학생 창업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그랜터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비용 관리, 회사의 비용 분석 엑셀로 하고 계시나요? 저희 그랜터가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회사의 경영자, 재무 담당자 그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쉽게 회사의 비용 관리, 자금 흐름 분석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저희는 반복 분석, 반복 파악, 반복 정리를 그랜터를 통해서 없애드립니다. 9개의 카드사 그리고 18개의 은행사를 저희가 전부 데이터를 통합하고 스크래핑해서 자동으로 카테고라이징을 해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100가지가 넘는 구독형 사스들 정말 많이 쓰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연동만 하면은 자동으로 잡아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랜터를 통해서 이제 이런 반복 작업들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소화시켜드리기 위해서 워크스페이스별로 AI 학습 능력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슬랙 연동뿐만 아니라 저희는 모바일 앱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일반 유저들도 굉장히 쉽게 사유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쉽게 딜리버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작 런칭 20주차밖에 안 됐지만 무려 286개사를 가입을 시켰고요. 현재 30개가 넘는 유료 고객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10만 건의 재무 데이터도 확보를 하였고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업체, 쇼핑몰, 특허 회사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회사들이 저희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시장은 대한민국의 730만 개의 중소기업을 타겟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존 재무 서비스들은 침투율이 약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는 굉장히 높은 학습 허들이랑 낮은 사용성 때문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무려 80개 기업 행동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추적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매주 10회 이상 프로덕트를 개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80%에 있는 회사들이 아무런 튜토리얼이나 도움 없이 저희 서비스를 마치 써봤던 서비스처럼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무려 114개 유저들과의 채널 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칭찬과 격려 그리고 피드백들을 저희 프로덕트에 잘 눌러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명 가입시키는데 모객 단가 11,000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높은 광고 효율과 이분들이 인바운드로 들어오셔가지고 채널 톡방을 많이 생성해 주시면서 저희한테 굉장히 피드백 많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프로덕트에 다시 눌러 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고착도의 리텐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달에 유료화를 완료해서 지금 1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4큐에는 가입기업 7,000개 그리고 MRR 7억 원, ARR 84억 원을 달성할 예정이고 영업이익률은 80%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약 30%를 침투했을 때 연 3조 매출을 달성할 수 있고, 사실 ERP 서비스와 세무대행 서비스도 같이 업셀링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업셀링을 했을 경우에 연 10조 매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는 AI 기능을 지금보다 훨씬 더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오남용을 자동으로 탐지될 수 있는 AI 감시자 기능을 지금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재무 보고서를 담당자에게 말하듯 받을 수 있는 자연어 처리 모델도 개발 중입니다. 저희는 현재 법인카드나 계좌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세무 서비스 그리고 시각화, 재무제표 제작까지 저희 회사의 모든 금융을 그랜터 하나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삼성전자 AI 빅데이터 센터에서 6년간 개발자로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최근에 10인 이상의 개발팀을 팀장으로 역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이제 일했던 정말 능력 있는 개발자들을 데리고 그랜터를 창업을 했고요. 저희 팀의 정말 강점은 빠른 실행력과 정말 높은 수준의 프로덕트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가 그랜터를 통해서 이 금융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랜터 팀도 가운데로. 네. 예, 두 분의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약 1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예, 두 분 다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각각 공통해서 질문인데요. 각각 지금의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하기 되기까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 저희는 사스 서비스라 월 연 구독 아니, 요금제를 이 프로덕트를 선택한 이유 지금 이 프로덕트를 선택하게 맞습니다. 됐는데 저 같은 경우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창업가로서 IR하고 세일즈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피봇 이후에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봇 전에도 B2B 사스를 했었고 그 서비스를 세일즈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메일 보내도 답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좀 갈증? 왜 내가 읽은 것 같긴 한데 왜 답이 안 오지? 이런 개인적인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메일 오픈한 것까지는 알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이 사람이 내가 보낸 것들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좀 더 질적인 데이터를 볼 수는 없을까? 이런 개인적인 페인 포인트가 있어서 그럼 내가 이런 소개서 같은 걸로 이제 나 소개할 때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받는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이 다 가망 없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중에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고객들을 골라서 다시 한번 소구해볼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지 좀 파악해보고 싶다. 이런 저의 개인적인 페인 포인트에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매크로한 시장 환경이 과거에 제가 블록체인 업계에서 잠깐 있었을 때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최소한 2, 3년 이상은 회사가 비용을 이제 늘리는 게 아니라 비용을 관리하는 쪽으로 좀 많이 갈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팀장을 했었는데 매일 밤 이제 뭔가 회식을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이거를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동으로 잘 정리를 해주고 AI가 지금 도와주면은 굉장히 쉬운 그 접근성 있는 솔루션이 될 것 같다라는 이 두 가지 판단에 있어서 그랜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우선 페어리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현재 이제 그 애퀴지션 된 고객들의 어떤 그 넘버나 현황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랜터 대표님께 따로 여쭤볼 거는 그 내부에 이제 지표가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검증이 됐으니까 그거를 이제 스케일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내부의 어떤 현재 영업 프로세스라든가 영업 이제 팀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현황하고 계획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드리면 저희는 약 800개 정도의 고객사가 가입한 상황이고 그 중에서 월별로 봤을 때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고객사다라고 보고 있는 건 200개고요. 저희가 프리미엄 모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40개사 정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말에 유료화를 했고 한 4개월간 정도의 성과가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력적인 스케일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 프로덕트가 훨씬 더 고도화돼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토스나 빅셀러드처럼 레벨 5, 레벨 6 이 정도의 프로덕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는 이제 계속적으로 프로덕트 개발을 멈추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현재는 마케팅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좋은 세일즈 퍼널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타트업을 많이 운영하시고 계시거나 관리하고 계신 VC 분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들이나 이제 회사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님들, 세무 회사들 그런 쪽을 이제 같이 공략을 해서 같이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허브에 있는 이 지점들을 지금 노리고자 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두 기업이 모두 B2B 사스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고객들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유료 고객 30, 40. 네. 우리 고객들의 입을 빌어서 우리 서비스가 왜 좋다라고 했던 것들을 한 1분 정도, 1분 남짓의 시간을 각각 소비하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2B 서비스들이 콘텐츠 배포하는 이유는 더 미팅 많이 잡고 싶어서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어도 그걸 배포하는 방식에서 내가 얼마나 미팅 전화를 많이 이뤄낼 수 있는가가 갈리게 되는데 저희 서비스에 파일을 업로드해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받아본 사람들의 이 미팅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고 아까 제가 그 신한광에서 장표 생략했지만 이제 한 달 동안 채워야 하는 미팅 쿼타를 단 일주일 만에 저희 세일즈 클로로 콘텐츠를 배포하면서 채운 사례가 있을 만큼 좀 빠르게 짧은 타임 투 밸류로도 미팅 전환율이 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렇게 어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비스를 쓰시는 분들은 우선 이제 기존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던 재무 서비스를 이제 뒤집어서 저희는 굉장히 쉽고 편하게 쓸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이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되게 많은 것들을 저희가 자동화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손이 안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유저들이 칭찬을 이어나가고 있고 사실 유저들이 또 피드백 주는 것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눌러 담고 있고 이런 점에서 아마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칭찬과 피드백들이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마지막으로 저희 둘 다 이제 저희 전방 후방에 관련된 CRM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뭐 격리나라든지 이런 ERP가 있을 건데 이런 것들과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될 건지 아니면 경쟁 관계인지 이런 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MB에 집중하고 있고 저희 CRM과 잘 붙는 게 되게 중요한 서스인데 특히 영미권 시장 보고 있다면 CRM과 연동 거의 필수적이라서요. 근데 점유율만 놓고 보면 세일즈포스가 좀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SMB에서 훨씬 더 많은 그 숫자의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는 건 헙스팟이라는 CRM이고 그래서 저희는 의도적으로 세일즈포스보다 헙스팟 우선 전략을 펴서 헙스팟과의 시무스한 인테그레이션을 좀 집중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왜냐면 아직까지 CRM과 연동할 땐 세일즈포스에 한다는 인식이 강한데 저희는 헙스팟과 잘 붙는 걸 좀 차별적으로 기획하겠다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이제 좀 타겟을 명확하게 했어요. 한 1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회사를 굉장히 잘 공략하겠다. 이분들이 맞는 니즈에 대해서 이제 기능들을 잘 넣어주겠다. 물론 이제 ERP나 다른 서비스들이랑 연계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이분들한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것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다른 서비스들도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유저 타겟팅을 놓고 봤을 때 저희 서비스가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간이 완료돼서 네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분들 투표를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네, 투표 다 진행하셨나요? 네, 그럼 투표 마무리된 것 같은데 자 최종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의 승자는 그랜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멋진 발표를 진행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많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12번째 라운드는 머니스테이션 대 홈체크의 무대입니다. 두 발표자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먼저 머니스테이션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콘텐츠와 데이터로 금융시장을 혁신하고 있는 스타트업 머니스테이션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분들 공통점으로 투자하시기 직전에 겪는 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정보 취득, 분석, 투자 집행, 리뷰, 커뮤니케이션 다 다른 플랫폼에서 정보를 얻고 또 의사결정을 내리고 계신데
이 자체가 굉장한 리서치 비용을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을 했을 때 좀 요새 기술도 좋고 하니까 이걸 하나의 플랫폼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뭔가 서비스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고요. 그게 바로 저희 머니스테이션 서비스인데 말씀드린 그 일련의 과정을 할 수 있는 또 투자자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또 소셜 투자 플랫폼입니다. 저희 머니스테이션의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투자 관련된 콘텐츠가 거의 10만 건에 달하는 국내 최다 소셜 투자 콘텐츠를 갖고 있고요. 이게 다 어떤 주식, 또 펀드, 암호자산, 또 부동산 이런 자산에 대한 모든 망라를 하는 콘텐츠들이 논의가 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들은 저희가 어디서 긁어오는 것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다 외부에서 참여를 해주신 그 유저들이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그래서 이게 저희 회사의 성장 엔진입니다. 저희 회사 지금 레벨은 요거를 이제 모네타이제이션 단계로 넘어가서 유료 구독을 하고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서비스 모델은 처음에는 그 콘텐츠 드리븐으로 이 구독 모델을 브로커리지하는 형태로 성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투자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금융 자산들이나 어떤 펀드나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브로커리지를 또 마찬가지로 금융 상품으로 해서 수익을 취득한 형태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 투자 플랫폼은 당연히 사람, 정보, 또 금융 자산을 추천을 또 되게 잘해줘야 되는 특수성이 있는데 요거를 또 잘해주고 있는 게 저희 이제 시그널 엔진이라는 금융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 플랫폼 말고도 외부의 자산운용사나 뭐 연기금이나 헤지펀드에서 이미 갖다 쓰고 있으면서 월간 1,000억 원대 자산 그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도 자연히 플라이휠이 돌아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콘텐츠를 외부 이제 전통 금융 플랫폼들에게 콘텐츠와 툴을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을 또 거기서 플로우를 시켜서 그 취득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제 이런 투자 플랫폼들은 각각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게 다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콘텐츠 쪽이랑 애널리틱스 쪽 둘 다 집중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콘텐츠가 돈이기 때문에 자연 성장으로 거의 최근에 한 3,000건 이상이 월간 만들어지고 있고 이 콘텐츠 프로바이더들도 지금 300명이 월간 넘어간 상태로 만들어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외부 증권사나 뭐 은행 카드사에서 그 종목 토론이나 마이데이터에 탑재가 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외부로부터 고객이 들어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마케팅 한 번도 안 하고 다 오르거닉으로 만들어냈고 향후 1년 동안 이렇게 예정돼 있는 플랫폼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증권사랑 같이 협업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글로벌 헤지펀드나 연기금에서도 저희 툴을 갖다 쓰면서 글로벌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금융기관 협업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을 한 5만 명 정도가 활동하게끔 하면서 전환을 유료 고객을 10% 정도를 시키고 그들이 500명 정도의 그 팔로워들을 갖추고 있는 플랫폼으로 처음에 성장을 해서 콘텐츠 비즈니스로 연간 매출을 1,000억 단위를 달성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금융상품 거래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핀테크 유니콘으로 진입하는 것을 저희 회사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시리즈 A 단계에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목표로 달성하려면 30배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률 뭐 20%또 인력당 매출은 한 5억 정도로 발생시키는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고 글로벌 자본 시장 워낙에 큰 시장이고 9%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해외 모델을 갖추고 성장을 하려고 해외 진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지금 뭐 여의도와 핀테크 또 자산운용 또 빅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는 인력들이 6명이 모여서 여기까지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솔루션 매출로 10억 단위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고 이제 콘텐츠 비즈니스로만 요 경쟁 선두 그룹들이 있습니다. 3프로나 한국경제TV 궁극적으로는 뭐 토스나 미래에셋 같은 이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잘하는 기업들을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의 전 과정, 정보 취득이나 뭐 분석, 리뷰, 트레이딩, 또 커뮤니케이션을 저희 서비스 안에서 다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라이프 투자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팀은 홈체크 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내에서 주택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홈체크의 이기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주택 하자 관련 분쟁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반포에 있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죠. 그쪽에서는 새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유리창이 깨져 있거나 아니면 인천에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는 철근이 빠져 있는 이런 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이 지어질 때에는 수많은 하청업체가 들어가서 시공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하자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입주민들은 건축 관련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홈체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 전문가와 전문 장비를 활용해서 일반 입주민들이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영역까지 점검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평당 1만 원 수준으로 입주민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해 보면서 이 주택 점검 서비스가 추후에 사업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수많은 현장 인원들이 동시에 여러 현장에 나가더라도 같은 품질로 점검이 제공이 돼야 되고, 또 점검 인원들이 사무실에 돌아와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입주민들에게 보고서를 드려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키지 못하면 추후에 사업화가 좀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 솔루션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점검 효율성을 70% 이상 개선시켰습니다. 다음은 저희 홈체크 강점 부분인데요. 홈체크는 현재까지 누적으로 약 5만 5천 세대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연매출액 36억, 올해는 11월까지 벌써 58억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홈체크 품질 부분인데요. 저희가 점검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입주민들에게 바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만족도 참여율은 약 40%에 달하며 만족도 점수는 9.8점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점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성장 전략인데요. 저희 홈체크 주택 점검 서비스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매출액이 새 아파트에서 발생되고 있지만, 해외 홈 인스펙션 시장처럼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서비스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약 30만 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고, 주택이 매매되는 건수는 약 80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약 200만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 300만 세대를 대상으로 점검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고, 저희 점검 서비스를 이용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나 부동산 대출 영역까지 연계 사업을 확장한다면 더 큰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 전략 2단계는 저희가 B2C 서비스 외에도 B2B로도 사업을 좀 더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큰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필수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해당 시장은 5,200억에 달하며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이 점점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장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장에서도 주택 점검 솔루션을 개발해서 점검 효율성을 올린 것과 같이 이 안전진단 시장에서도 자체 솔루션을 개발해서 효율성을 높여가며 지금 점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초부터 건축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벌써 5억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저희 추후에는 저희 계획은 아무래도 저희에게 쌓인 주택 데이터와 건축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시리즈 A 펀딩을 통해서 점검 범위를 확장하고 시장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는 2022년에는 연매출액 36억 그리고 영업손실 약 3억 원 정도가 발생했으며, 올해에는 저희가 약 67억에서 최대 73억 정도의 매출을 바라보고, 올해 10월에는 이제 BEP를 달성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홈체크 팀은 2018년부터 국내에 없었던 주택 점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정착해온 팀입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이런 홈 인스펙션 서비스가 일반화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는 검증 서비스가 하나의 필수 시장이 되어가는 것처럼 이런 주택 점검 시장은 아무래도 하나의 필수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시장처럼 이런 주택 점검 서비스가 필수 시장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저희 홈체크 팀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팀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앙으로 가주시고요. 두 분의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초기 지표 이렇게 확인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우선 머니스테이션 먼저 질문드리면 네. 그 컨텐츠 유료화가 첫 이제 유료 모델인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유료화를 실행을 하고 있는지 혹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좀 진행해 보신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홈체크 대표님께 여쭤볼 거는 지금 50억 이제 이상의 매출을 잘 하셨는데 그 매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점검하는 인력분들 있잖아요. 그 인력들이 자체적으로 고용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몇 분 정도가 이제 만든 매출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뭐 저부터 답변하겠습니다. 그 금융 콘텐츠 비즈니스는 전통적으로 돈이 되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 저희가 그 기능으로서 결제를 붙이기 전에 이미 지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저희도 되게 고무적이고 재밌는데 그 프로필 상에 비트코인 주소랑 카카오페이 주소를 넣고서 도네이션을 받더라고요, 인플루언서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빨리 이거 내재화를 해서 결제를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작년부터 했었는데 이제 투자 유치 시장도 많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솔루션 쪽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미 그 돈을 직접 붙이진 않았지만 자생적으로 마켓플레이스가 형성이 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단계입니다. 네, 저희 점검 인원들은 이제 프리랜서 형태로 지금 고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체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 같은 경우는 약 1000여 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활성화된 인원 같은 경우는 약 45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어떤 법적인 규제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안에 계신 것 같아요.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허들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영향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지 각각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는 이제 규제되는 영역이 주택법에 의해서 사전 점검이라는 행사는 이제 뭐 일반 입주민들이 그 1000세대 이상 규모일 때는 약 3일에 걸쳐서 이제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행해드리는 입장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법적인 규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건설사에서는 저희 회사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사실 저희를 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건설사들이 저희를 방문을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좀 많이 막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는 이제 건설사에서도 그 법적으로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따로 사업적인 뭐 그런 규제는 따로 없는 상황이고 건축물 점검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점검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도 금융 정보랑 이제 금융 상품을 다루다 보니까 결국엔 자본시장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쨌든 그 라이센스 취득해서 허들을 넘으면 인적 조건이랑 뭐 물적 조건이 있는데 넘을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만약에 조건이 돼서 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우리가 장벽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기존 플레이어들 중에 뭐 어디 페이 무슨 증권들이 그런 펀드 슈퍼마켓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영역에 들어갔을 때 장점은 저희는 콘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유발시키는 거래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건 지금 대기업들도 콘텐츠 제너레이션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저희 거를 갖다가 그들 플랫폼에다 지금 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콘텐츠로 먼저 장악을 하고 나중에 금융 상품은 이제 라이센스 취득을 통해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질문 드리면 각각 너무 다른 종류의 회사들이라서 비교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근데 공통점 한 가지는 둘 다 지금까지 스타트업들이 진출하려고 했지만 다들 실패 사례가 꽤 많다는 공통점인 것 같거든요. 그 과거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레슨이 있는지 혹은 앞으로 올 가장 큰 리스크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거의 다 실패라고 봐야죠. 이게 트라이얼 앤 에러로 다 지금까지 만든 거고요. 저희는 정말 거의 부트스트래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의 초반에 투자 없이도 자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콘텐츠로 그 텅 비어있는 플랫폼을 인플루언서들을 모아서 돌아가게끔 하는 데까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가 인플루언서가 돼서 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뭐 텔레그램 채널 이런 것도 구독자 10,000명대, 블로그 구독자 20,000명대 이렇게 자체 콘텐츠 생산자가 돼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스크 요인은 저희는 이제 콘텐츠 쪽이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분들 어뷰징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저희가 내부적인 기술적으로 걸러내는 방법 그리고 정성적으로 걸러내는 방법 이거를 총동원해서 지금 계속 가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도 주택 점검 서비스를 좀 도전해본 업체들이 있다고 좀 전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일정 규모가 이상이 되었을 때 다들 실패를 좀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대부분의 업체들이 실패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 가지를 이제 동시에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사업에 한계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적인 부분에서 프리랜서들을 일정 규모 이상까지 키워내야 되고 그리고 그 프리랜서들을 잘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잘 해내야 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만 하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워낙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 시장을 조금 뭔가 업무 효율성을 올리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관리하는 영역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디지털화 시키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저희 창업자 그 코파운더 4명이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그 한계점을 뚫어낸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회사가 최대 매출이 한 5억, 8억 정도에서 멈췄었는데 저희가 50억을 이미 넘겼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단계는 이미 지난 상황이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 마무리하신 걸로 같으신데요. 예, 그러면 최종 결과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최종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승자는 홈체크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13번째 라운드는 베링랩 대 INT 앤 베이직의 무대입니다. ITV 앤 베이직의 무대입니다. 먼저 베링랩 먼저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를 위한 법률 번역 자동화를 이뤄가고 있는 베링랩입니다. 구글 번역은 우리 일상생활에 꽤나 유용한 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도 과연 충분히 유용할까요? 제가 몸담았던 법조계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펌들은 연간 8.5조 원을 번역 외주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용역을 수행하는 번역회사들의 99%는 변호사가 아닌 비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아무래도 사람이 진행하다 보니 납기 단축이 어렵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번역 업계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외주와 재외주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업무 효율성이 매우 낮고 그 기밀 유지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저와 제 공동 창업자는 10여 년 전에 번역회사를 창업하여 국내 최대 법률 번역회사로 키웠기 때문에 이런 업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2년부터 사업의 AI화와 자동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솔루션은 타 번역회사 대비 3배 더 신속하고 40% 이상 저렴하며 99%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AI의 속도 그리고 가격 경쟁력과 인간의 전문성을 결합하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로펌들과 기업들 70여 곳의 고객사가 저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 번역 엔진은 법률 데이터로 특화된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변호사들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기 때문에 구글, 딥펠 그리고 챗GPT와 비교해서도
월등한 성능을 보입니다. 네, 저희 핵심 기술이 AI 기반이다 보니 더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면 할수록 저희 엔진도 학습을 거듭하여 지속적으로 성능이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SaaS 기반 모델, 그리고 전문가 함수 포함,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된 기업용 모델,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저희는 서비스 출시 첫 해인 작년에 2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였고요. 출시 후 3개월 만에 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공되는 언어 서비스를 확장해 나간다면 큰 어려움 없이 100억 원 이상의 ARR도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한국어 번역 엔진을 개발하는데 약 2년여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본어와 중국어 번역 엔진의 경우 개발 기간을 5개월로 단축시켰고요. 올해 말에 런칭 예정인 스페인어, 독일어, 불어, 그리고 인도네시아어의 경우 개발 기간은 3개월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주요 유럽 언어와 아시아 언어를 다 커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타깃하는 글로벌 번역 시장은 연간 84조 원 규모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했던 방대한 잠재적 수요 역시 존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저희 공동 창업자는 국내 최대 법률 번역 회사를 창업했기 때문에 그 업계의 문제점과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9명 이루어진 저희 개발팀은 주요 여러 국제 대회에서 1위를 입상한 바 있고요. 저희는 초기부터 네이버와 서울대가 파트너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ITM 베이징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기반의 HR 토탈 솔루션 심오피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조직 생활을 하실 텐데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참 사람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팀장님이 맨날 라떼는 말이야 이야기를 하기도 할 거고, 새로운 직원들이 그렇게 귀에서 이어폰을 안 빼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고 많이 답답해 하실 텐데요. 이런 사람 문제는 조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가만두고 보고 있지만 않죠.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게 사실 참 주관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주관적으로 해결하다 보면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랑 친한 사람과 인사고과가 좋다든지, 또는 자연적으로 왕따가 발생하게 돼서 사람 때문에 조직을 떠나간다든지 하는 주관적인 판단을 우리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주관적인 사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해서 저희 심오피스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검증된 객관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의 업무 성향을 확인합니다. 업무 성향을 바탕으로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가 어떻게 일을 해야지 업무 케미가 잘 나올지, 또는 어떤 부분들을 서로 조심해야지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을지, 무엇보다 일을 같이 하는 팀장들이 나와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가이드할지를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임무 심오피스는 시장에서 여러모로 검증이 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사에 도입이 되어서 매월 10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심오피스를 통해서 조직 소통을 하고 계시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매주 적게는 2개 팀, 많게는 10여 개 팀이 춘천에 있는 연수원에서 저희 심오피스를 통해서 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스카이라이프가 전사 조직이 너무 잘 끝나서 자발적으로 모회사의 업무 성과가 보고가 돼서 지금 이제 모회사인 KT로 확대가 돼서 지금 이제 심오피스를 통한 전사 조직 진단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서비스 상용화 런칭 1년 만에 약 5만 명 정도의 트랙 레코드를 쌓고 실제 한 200여 개가 넘는 이제 고객들이 저희 심오피스를 유료로 구매를 해주셨는데, 저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많은 좋은 기업들이 왜 이렇게 우리 심오피스에 대해서 재구매를 해주시고 자발적으로 확대를 해주시고 다른 곳에 추천을 해주시는지. 저희가 내린 결론은 자체적으로 이런 사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다들 주관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오류들과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 심오피스는 이러한 시간과 주관적인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게 됩니다.
사실 이런 주로 이제 기업들의 HR 팀이 있거나 조직 문화에 관심 있는 대기업들은 이런 저희 서비스를 되게 쉽게 활용해주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저희 이 중소기업들 한 1,500만 명, 뭐 실질적으로 600만 개 회사 중에서 연간 매출이 최소 50억이 넘어가는 60만 개 정도의 회사들은 HR 담당자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곳들이 사실상 이런 서비스가 훨씬 더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HR 자동화를 통해서 사스 서비스를 통해서 특히 B2B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중소 중견기업들이 HR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기반, 진단 기반, 특히 알고리즘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이런 직장인용 심오피스라는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구직자들을 위한 진로 성향 진단 도구도 현재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학습 성향을 진단을 해서 B2C 서비스로의 확장도 현재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진단 베이스의 사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스타트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무대에 서는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영업의 기회로 생각을 하고서 크게 이제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결국 조직 생활을 하고 계실 거고 사람 문제 고민하실 테니까 저쪽에 있는 A8번 부스로 오시게 되면은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저희 구성원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에 계시는 VC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도 포트폴리오사들이 단계에 따라서 이런 고민들을 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 경우 마찬가지로 A8번 부스로 오시면은 조직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고민을 모두 해결드리는 아이템 베이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다 전문 영역에서 창업을 하셔서 강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베링랩 먼저 여쭤볼게요. 그 지금 번역 아까 시스트란 이런 예도 좀 들으셨는데 지금 번역하시는 대상이 어떻게 보면 법률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기반으로 룰 베이스로 하시나요? 아니면은 전부 다 100% 이제 LLM 형태로 하시는지, 그리고 LLM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제 뭐 GPT나 람다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지 그거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룰 베이스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LLM도 아닙니다. 트랜스포머 구조를 저희 맞게 커스터마이즈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 소스는 혹시 어디서 취득을 하셔서? 데이터는 우선 뭐 다양한 경로로 소싱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변호사 전문 인력들이 데이터 생성에도 되게 깊이 있게 참여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영업 비밀이어서 좀 공개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ITN 베이직 대표님께 여쭤볼 거는요. 그 아까 이제 데이터하고 알고리즘 기반에서 지금 디벨롭하고 계신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개인의 업무 성향 결과가 기본적으로 개인 단위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면 팀 단위, 조직 단위의 분포도 개인의 상태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1순위에 대한 개인 결과는 온라인으로 바로 리포팅이 되고 전체 그래프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디테일한 성향들은 또 관리자만 볼 수 있는 자동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결과와 분석 결과, 팀에 대한 분포 결과들은 이제 자동화로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가 이제 동점 처리라든가 응답을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1순위, 2순위에 대한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응답했을 때 어떤 성향을 가진다라는 거를 저희 기준으로 이제 순위를 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데이터는 Q&A 기반의 데이터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자체 개인 진단, 셀프 진단을 베이스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진단 단계에서의 뭐 무작위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말도 안 되게 응답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시스템으로 1차로 걸러내고 결과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베링랩 먼저 질문 좀 드리면요. 영업 비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존에 있는 상용화되어 있는 번역 툴보다 저희가 더 훨씬 더 번역의 정확도가 높고 한 이유가 뭐고 과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적용이 되려면은 사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상용화 툴을 써서 어차피 변호사님들이 직접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용이 드는데 이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야지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그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그게 한
인간의 수고를 한 60% 덜어주는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상용화할 수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그래서 상용화를 진행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네. 질문했던 성능이 좋은 이유, 다른 상용 툴에 대해 성능이 좋은 성능이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확실히 특화돼 있고 그 개발 과정에서도 계속 이제 각 나라의 전 세계 400여 명의 변호사들이 그 품질 관리와 이제 데이터 생성 과정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400명들은 똑같이 어떤 네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럼요. 네, 당연히 경제적인 이득을 받고 저희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ITM 베이직 질문 드리면요. 그 성향을 분석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분석 자체가 주관적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떤 기반에 근거해서 성향을 분석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이 많이 채택을 한 게 되게 놀라운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직접 가설을 세워서 저희 가설이 맞는지 이 가설대로 사람들의 행동 패턴들을 문항을 설계해서 저희가 가설 검증하는 형태로 디벨롭을 해왔고요. 저희가 이제 트랙 코드 5만까지 오는 동안 거의 500명 단위, 1000명 단위의 통계 검증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문항 설계와 조정들을 해온 상태로 이제 저희가 가져오게 됐고요. 대기업들이 보통 뭐 한 3개월에서 뭐 4개월 정도 POC를 거치게 되는데 내부 팀들을 샘플링을 해서 돌려보고 그들의 피드백을 받는 거 하나, 그다음에 저희가 내린 결과물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구성원들을 판단했었던 그 판단 기준 그 결과물과 매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정확하거나 또는 차이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HR 팀과 이제 그 POC를 거쳐서 파일럿을 거쳐가지고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이제 조정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구성원들의 내부 추천도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은 만족도가 좋은 거를 기준으로 보통 채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두 기업의 비즈니스가 모두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도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는 계약서의 경우에는 뭐 언어와 무관하게 정말 저희 기계 번역만으로도 충분히 그 핵심 내용이 다 이해가 가고 거의 이제 큰 감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거기에 이제 저 변호사 감수가 더해지면 정말 거의 완벽 가까운 번역 법률 문서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계가 아예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어서 그런 저희가 이제 기계 번역 서비스와 이제 그 기계 번역 후 전문 감수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객사의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그냥 속된 얘기로 전 본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성향 진단 또는 업무 진단, 개인 성격 진단에서는 버크만이라는 진단도가 가장 유의미하게 신뢰도가 가장 높은 진단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도 2만 명 넘어서부터는 실질적인 통계 검증이 버크만에 준하는 신뢰도 타당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만의 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짧게 한 가지씩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자. 제가 해자가 뭔지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경쟁력, 진입장벽. 진입장벽이요. 네, 그 프라이빗 데이터와 이제 전문 인력 풀 그리고 그 결합으로 만들어낸 엔진의 성능이 저희의 이제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진단에 대한 신뢰도와 정확도가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업들이 끝나고 나서 포스트 모르템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피드백들을 계속해서 부여하고 반영하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들께서는 투표가 마무리되셨으면 이제 바로 최종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이번 라운드의 승자는 ITM 베이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멋진 발표를 진행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4번째 라운드는 포데이웍스와 마켓 오브 매터리얼
팀입니다. 네, 무대 올라가 주세요. 네, 먼저 포데이웍스 팀부터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영양제를 가장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야기야기 플랫폼의 대표 홍윤기입니다. 영양제 시장은 고령화와 팬데믹 불안, 사회적인 이슈 속에서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 기준 6.2조 원 시장으로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미래 성장 지향성이 있는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목받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영양제 시장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브랜드, 너무나도 많은 제조사, 그리고 13만 셀러들에 의해서 복잡한 유통 구조 속에서 소비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영양제를 짧게는 길게는 하루, 짧게는 몇 초 단위로 시시각각 변하면서 소비자들은 똑같은 영양제를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고물가 시대 영양제의 고정 비용이 많아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매월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부업으로서 영양제 셀러들로서 부업으로 꿈꾸는 셀러들은 한정적인 채널과 그런 경쟁 속에서 굉장히 두 가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야기야기는 자체 개발한 최저가 솔루션을 통해서 소비자와 판매자의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야기야기는 동종 업계 중에서 가장 많은 영양제인 3만여 개의 영양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크롤링 엔진과 AI 학습 모델을 통해서 실시간 모든 쇼핑몰들의 영양제 가격을 실시간으로 트래킹하고 분석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가장 싼 가격에서 구매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어떤 영양제를 먹을 때 소비자가 검색 시점에서 가장 싼 게 아니라 해당 영양제의 역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마련을 해냈습니다. 6개월 된 야기야기의 최저가 솔루션은 코스닥 상장사의 최저가 솔루션보다 영양제에 있어서는 훨씬 더 높은 최저가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더 낮은 가격을 더 잘 찾아줌으로써 이러한 강력한 기능들로 마케팅 비용을 아직까지 사용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리퍼럴과 바이럴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기야기는 이런 강력한 기능들로 락인된 영양제 고관여 풀을 대상으로 해서 수익화하는 것을 내년부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야기야기는 13만 셀러분들이 영양제 고관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채널로서 자리매김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쉽게 판매되고 셀러분들은 더 쉽게 입점해서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서 제2비즈니스 BM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자체 개발하는 가성비 PB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화하는 부분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적된 소비자들의 건강 데이터와 그리고 영양제 소비 데이터 그리고 영양제 쇼핑몰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는 13만 영양제 셀러분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울 수 있는 영양제 셀러 전용 플랫폼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더 안정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기야기는 아직은 작지만 실행력이 강한 4명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팀 인력에 대해서 믿음을 통해서 저희는 서비스 출시 전에 이미 안정적으로 엔젤 투자를 유치를 했고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야기야기의 소개는 이상이고요. 이 최저가 알림뿐만 아니라 야기야기는 영양제 건강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가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처방약에 따라서 어떤 영양제를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부터 그리고 구매 그리고 먹는 습관까지도 책임져주는 영양제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팀은 마켓 오브 머터리얼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철강제나 플랜트 쪽이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때는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했죠. 근데 최근 들어 저희 고객사들은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지금 사실상 전 세계 어디에서도 20대나 30대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산업이 됐고요. 근데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아직 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일할 사람은 없는데 할 일은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업체를 찾는 것부터가 일이고 거래 대금을 협의하는 것은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다 힘들어하는 일이고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시장이 결코 작지 않거든요. 배터리 시장보다 10배 정도 큰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하고 많은 일들을 누군가가 혹은 어떤 시스템이 대신할 수 있다면 충분히 큰 기회가 있는 시장입니다. 저는 이런 철강제 산업의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대신해주는 스틸보소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마켓오멘틀의 대표 조영기입니다. 지금부터 스틸보소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틸보소는 220억 가지 이상의 자재를 파악할 수 있는 분류 모델과 그리고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원하는 어떤 자재든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은 5시간에서 3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업무 시간이 극단적으로 줄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구매자들이 구매 리스트를 업로드만 하면 견적 요청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번거롭게 자재를 분류하거나 해당 업체들한테 이메일을 보낼 필요가 없어졌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도 구매자가 업로드한 정보를 직접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만 입력하면 견적 제출이 끝납니다. 저희 서비스가 보여주는 이 시간 격차에 대한 타임랩스인데요. 왼쪽이 스틸보소, 오른쪽이 기존 방법입니다. 5시간 걸리던 일을 3분으로 줄어들게 되면 월간 기준으로 200시간 이상의 맨파워를 줄이게 되고 매월 1명 이상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가치 있는 서비스 지표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사용자의 60% 이상은 저희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요. 구매 전환율은 40%, 그리고 재구매율은 약 70% 정도입니다.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서비스 오픈한 후로 작년 매출이 한 17억 정도고 올해는 상반기에 16억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꽤 큰 시장인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미국에는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온라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업체들이 온라인 서비스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을 장악한 업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급망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한 빠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수익 모델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견적을 주고받을 수 있는 큐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면서 판매자가 제출하는 견적에 마진을 붙여서 수익을 얻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앞서 문제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거래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팩토링 서비스,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정보의 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복잡한 거래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저희 현금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 수익성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원료센터 구축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진출은 올해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까지는 팩토링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25년부터는 데이터 서비스로 전환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픈마켓 전환을 예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투자 10억을 유치하려 하고 있는데 저희 투자금 사용 목적은 글로벌 확장 그리고 서비스 개선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사를 세우려고 하는 싱가포르의 영업 전문가도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발자들 그리고 이 팩토링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CFO도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공적으로 투자를 마치게 되면 물론 내년에 팩토링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마치겠지만 이 철강제 거래 시장의 거래를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은 플랜트 산업에서 10년 이상 일을 했던 3명이 모여서 만든 팀이고요. 최근에 이제 20년 이상 검색 엔진과 플랫폼을 개발했던 CTO분이 합류하시면서 이 철강제 시장의 문제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스틸보소 서비스가 철강제 거래 시장의 이런
이런 디지털 전환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틸보드의 성장이 철강제 시장에 이런 디지털 전환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고 그 사이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가운데로 와주세요. 네, 이어서 저희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포데이웍스 대표님 먼저 질문드리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모델을 조금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 시작은 이제 가격 비교 서비스로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 플랫폼에 있는 정보들을 크롤링해서 일단은 이제 보여주는 형태로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뒤쪽에 플랜 보시면은 셀러들을 직접 이제 그 안착시키고 그다음에 PB 상품 만들고 하시는 거는 종국적으로는 그 유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커머스 플랫폼을 만드시는 거를 지향을 하시는 형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럼- 저희는 네. 그럼 향후에 이제 그 저희의 경쟁사들은 그 플랫폼 회사들 뭐 쿠팡이나 네이버나 이런 대상들하고도 이제 경쟁을 하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실까요? 네. 가격적으로는 네. 영양제 카테고리 내에서 저희는 쿠팡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고관여자들이 더 쉽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익숙하게 똑같은 제품들을 구매하고 선택부터 쉽게 하는 로직으로 선택부터 구매까지 쉽게 해주는 쿠팡의 커머스 버전, 영양제 버전이라고 을 목표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님이 비즈니스 하신 거를 봤을 때는 아직은 영양제 섹터에서는 플랫폼이 독점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마켓 오브 머터리얼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지금 구매자하고 판매자 매출 일어나시는 상황이 그 일단 무역 거래인가요? 아니면 국내 판매자 구매자들 대상으로 하시나요? 저희 지금 등록된 총 회원사가 한 1,200개 정도 사가 되고요. 그 중에서 20% 정도는 해외 회원사들입니다. 해외에서. 네. 그럼 해외 거래를 하실 때는 사실 뭐 LC, 신용장, 선적 이런 거 다 협상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그런 프로세스도 플랫폼에 혹시 담겨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별도로 하시나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견적 서비스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개발팀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 뒷단에 이제 그 대금 지급할 수 있는 그 결제 시스템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LC라든가 TT라든가 이런 해외와의 거래하기 위한 이런 조건들은 좀 더 까다로운 면들이 있어서 은행과의 협업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금융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 그 이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선 만나면 나중에 따로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우선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견적 서비스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견적 서비스 뒷단에 저희가 아직 그 결제 시스템 붙이지 못했음에도 아직까지 이탈이 많이 있다거나 이렇게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추후에 결제 시스템이 붙으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기업 모두 어찌 보면 마켓플레이스이기도 하고 한데 조금 PB로 가는 게 맞나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 어쨌든 양쪽에 마켓플레이스는 양쪽의 고객을 다 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양쪽 고객들을 획득하고 계신지 두 분 모두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저희는 장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뭐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되게 개발적이고 순기능적으로 유저분들에게 지금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고요. 포털 사이트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영양제들의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검색하면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최저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유저들이 내가 10,000원, 5만 원에 주고 샀던 거를 4만 원에 주고 사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게 또 다른 리퍼럴과 바이럴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자발적으로 저희 블로그라든지 이런 소개 행동들이 그런 소개 마케팅 퍼포먼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저희의 핵심 기능들의 순기능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이게 좀 더 영향적 고관여자들에게만 먼저 퍼지는 거에 잘 퍼져서 안착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내가 이 영양제 하나를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분들도 물론 저희 서비스에서 자신이 원하는 영양제를 찾을 수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거는 영양제를 하루에 10통, 뭐 10개, 20개씩 또는 매달 가족의 영양제, 나의 부모님, 자식의 그 영양제를 모두 챙기시는 뭐 몇 개씩 사야 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좀 집중해서 저희는 이제 마케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온라인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덕분인지 구매 회원사분들을 많이들 들어오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경쟁력 있는 판매사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영업팀에서 제일 주안점을 두는 거는 어떤 경쟁사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 자재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 계속 쌓으면서 그 공급사 확보하는 쪽으로 조금 더 치중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4데이웍스 질문 좀 드리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메타 서비스를 통해서 성장을 통해서 PB 쪽으로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창업팀의 커리어를 봐서는 메타 서비스를 잘 하실 것 같은 충분한 개연성이 느껴지고요. 대신 이제 PB 사업은 완전 다른 거라고는 생각드는데 혹시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PB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전입니다. 저도 뭐 커리어가 약사도 아니고 의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PB 제품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미지수고요. 하지만 영양제에 있어서 포션적으로 가성비 영양제는 새롭게 나와야 되는 시장이 이제 도래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가성비 영양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먹고 많이 구매하고 그리고 평점 좋은 영양제를 하나의 제품을 오마주를 하는 모델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지만 가성비는 더 좋고 함량은 더 높은, 함량은 더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서 PB 제품을 좀 도전해 본다는 개념이지 아예 저희 메인 비즈니스로 브랜드로서 판매하겠다라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마켓 오브 머티리얼스를 좀 철강제 되게 재밌는 비즈니스인데요. 이게 아까 그 판매자들을 좀 더 집중한다라고 이야기도 있고, 사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철강제 시장이 굉장히 프래그멘티드 돼 있고 그다음에 판매자 자체도 어떤 데 특화돼 있고 뭐 이렇다고 하셨는데, 이 판매자들을 풀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뭐고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판매자를 더 확대할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지금까지 판매자는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그것도 잠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가 판매원 확보한 거 물론 네트워크들을 활용을 하지만 맨땅 헤딩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만나보지 않고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해당 어떤 자재들이 쌓여 있고 어떤 자재들이 회전율이 빠른지 파악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활용하고 직접 영업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결제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저희가 올해 이제 해외 저희 영업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해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외에 있는 좀 경쟁력 있는 벤더사들 좀 확보하려고 기적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맨땅 헤딩이 답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분들도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투표가 마무리된 것 같으니 자 이제 최종 결과 발표해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라운드의 승자는 마켓 오브 머티리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멋진 발표를 진행해 주신 두 분께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진행되는 15번째 라운드는 나노 일렉트로닉스와 별 따라가자 팀입니다. 무대로 올라주세요. 네, 먼저 나노 일렉트로닉스 무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We'll defy explanation.
There's nothing to add. There is no life I know to compare with pure imagination. Living there, you'll be free if you truly wish to 사회 일상 곳곳에서 활용되는 전기 히팅은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열선의 비용으로 많은 곳에 활용되고 있지만 잦은 단선과 비싼 유지비, 화재 위험 등으로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기 에너지로 소비되는 낭비되는 에너지를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다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6.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희의 혁신적인 나노 히팅 필름으로 히팅 케이블을 대처한다면 여기에서 60%의 에너지를 절감한다라는 계산을 했을 때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 10%를 줄일 수 있는 양입니다. 이는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면 200조에 이르죠. 나노 일렉트로닉스는 구리 나노 섬유를 전기 방사로 방사해 내서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나노 소재를 제작하는 컨트롤 기술과 이를 패터닝하는 기술, 그리고 이를 제조할 수 있는 제조 장비 기술까지 보유한 회사입니다. 저희는 얼마 전 양산화 롤트롤 장비 양산화에 성공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노 히터는 1세대 저렴한 열선과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4세대 소재라 불리는 CNT 등과 기술 에너지 효율을 따졌을 때 더 높은 효율을 보이는 신소재 혁신 제품입니다. 타첨단 소재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보셨던 것들처럼 여러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고 카이스트와 함께 기술 개발되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제조 장비이고 이는 다 저희가 직접 제작한 장비입니다. 스노우 멜팅 분야에서는 눈을 녹이는데 정말 뛰어난 효율을 보입니다. 저희 한국과 달리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정말 많이 쓰일 수 있겠죠. 저희가 고려대 정경대 후문에 설치를 하여서 기존의 전기세 1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떨어진 결과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현대자동차와는 현재 기술 개발 진행 계약을 체결하여서 저희가 현재 2026년 양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양산 장비를 추가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의 나노 기술, 나노 일렉트로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별 따러 가자의 무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 따러 가자의 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저희 별 따러 가자의 라이더로그 서비스를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라이더로그 서비스는 모빌리티 안전 관리를 하면서 다양한 편의 이런 서비스와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 모빌리티 중에서 이렇게 좀 안전에 취약한 이류 모빌리티를 먼저 타겟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오토바이, 근래에 나온 전동 킥보드, 자전거 이런 글로벌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해결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비단 개인 문제뿐만 아니고 플릿을 가지고 있는 컴퍼니도 똑같이 직면한 문제이고 정부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하인리 법칙을 공부했는데요. 이제는 하인리 법칙이 되게 유명해져서 다들 아실 텐데 하나의 이제 메이저 인저리가 일어나기 전에 다양한 징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징후들의 데이터까지도 수집을 해서 어떤 것이 사고를 일으키는 더 큰 요인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 사고 확률을 예측해서 너는 이런 게 위험하니까 이렇게 좀 예방할 수 있게 돕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사고는 날 수도 있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는 빠르게 구할 수 있어서 생명을 구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기술 중에 저희의 기술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보통은 이런 이런 모빌리티를 관리하기 위해서 GPS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GPS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되는지를 모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은 이제 뭐 카메라라든지 라이다라든지 이런 비전 센서와 AI를 결합한 온보딩 컴퓨터를 모빌리티에 달고 이제 그런 안전을 관리하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 파워와 데이터가 소모되기 때문에 대형 비이클만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션 센서를 사용해서 저희가 파워와 데이터를 획기적으로 낮춰서 굉장히 제한된 배터리를 갖고 있는 이런 모빌리티도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저희 AI 클라우드가 사용자의 이런 운행 습관을 수집해서 이 사람의 안전도를 확인하고 저희의 연계된 제휴 서비스와 더 안전하게 운전할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받게 해주고 사고가 났을 때는 오토매틱 이머전시 콜로 빨리 구해주고 뭐 다양한 유지 보수 기능도 함께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비스를 쓰는 데는 이제 파워만 연결하면 됩니다. 뭐 캔 통신이라든지 그래서 모빌리티를 해치지 않게 어떠한 해도 주지 않고 워런티도 손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파워만 가져오고 저희 앱을 다운받아서 블루투스만 켜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사업 모델은 이렇게 세 가지 구독 서비스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IoT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좀 다르고 기능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확장성을 위해서 앱에 이제 핸드폰에 있는 센서만 사용해서도 이제 쓸 수 있게끔 또 확장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을 통해서 사용자는 안전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안전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얻어진 안전 점수를 다양한 저희 이제 제휴 서비스와 함께 연결하고 저희는 이제 커미션을 좀 받아서 추가 수익도 내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의 운행 습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까지도 연결을 해드리고 그리고 B2B 같은 경우는 이제 플릿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런 소형 모빌리티가 기존엔 담보 가치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를 받으면서 담보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담보 대출도 가능하게 하고 당연히 안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뭐 보험이라든지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한국에서 B2B, B2G 시장으로 현재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개인적인 요구도 많아서 B2C로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린 이런 생태계를 동남아로 좀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동남아는 굉장히 많은 오토바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그리고 대만 그리고 이런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이런 똑같은 생태계를 구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세계 B2B가 이제 저희가 확보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서비스가 런칭한 이제 5달이 됐는데요. 추가로 여기서 한 군데 더 부엉이들이라는 이제 플릿 컴퍼니를 또 추가로 커스터머로 데려올 수가 있었고 2개의 이제 지자체를 저희 스마트 시티로 저희 것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것을 썼을 때 배달원 600명과 6개월 동안 사고율을 12.5%에서 0.6%까지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안전성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저와 저희 이제 코파운드는 원래 LG 디스플레이에서 VR 모션 쪽을 연구하던 친구인데요. VR을 이제 이 기술을 모빌리티 한번 써보자 해서 모빌리티에 적용시켰고 추가로 드론 기술 그리고 무선 통신 기술이 결합돼서 저희 서비스가 나왔고 기존의 건축 이런 기워커들의 이제 파이낸싱 서비스까지 액세스하게 도와주는 이런 경험이 많은 CSO님을 모셔서 함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글로벌하게 이제 안전한 도로 그리고 즐거운 운행 문화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별따러 가자의 라이더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심사원들의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둘 다 환경, 뭐 안전 이렇게 좋은 거를 얘기해서 너무 듣기 좋은데요. 먼저 나노 일렉트로닉스 질문 먼저 드리면 이
사실 나노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지쳐 있는 투자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실 말이 뭐냐면 사실 너무나 훌륭한 기술이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상용화까지의 문턱을 넘어간 제품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 많이 지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장 강조를 했던 것이 저희는 양산화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나노섬유줄, CNT, 그래핀 정말 많이 훌륭한 그 열선을 대처하고자 많은 소재들을 개발을 해왔지만 정작 가격 장벽을 넘지 못했어요. 저희는 모사 다양한 히팅 제품들을 만드는 그 업체들과 많은 미팅을 해왔는데요. 그네들이 원하는 것은 에너지 효율도 아니고 성능적인 면도 그렇게 많은 그 결정 니즈는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도 열선과 대비할 수 있고 성능까지 좋다면 자기들은 몇십만 개를 구매하겠다. 저희는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 소재는 양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실제 고려대학교 공사 200평 규모의 공사를 해서 그 효율에 대한 입증을 했고요. 현재 전자담배 회사라든가 또는 구강 스캐너 회사라든가 그 외에 난방기 수많은 업체들에게 저희는 정말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회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별따라 과자 질문 드리면 저희가 저전력을 사용하는 모션 기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진입 장벽을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모빌리티에 공급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과금을 하는 형태인데 사실 지금 모빌리티 업체들이 대부분 다 적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적자인 회사에서 과금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LG 사내벤처에서 시작을 했는데 LG에서도 사실 이 기술을 민간으로 가져온 건 저희가 좀 최초였어요. 기존에는 위성이라든지 자주포 이런 데 쓰이던 기술이었는데 이것을 VR에 적용한 것도 저희가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 모빌리티까지 적용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랩에서 누구만 할 수 있는지도 아는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플립 컴퍼니 같은 경우는 저희 것을 이제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략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배달 쪽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료를 절감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것을 구독하는 비용보다 그 절감하는 폭이 훨씬 더 크고 저희가 일종의 사용자는 결국에 배달하는 사람들까지도 가잖아요. B2B2C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끝에 단의 분들은 배달했을 때 이제 얻어지는 이제 평균 수익이 한 380만 원 정도인데 이제 순수익은 그것보다 훨씬 100만 원 이상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100만 원이 이제 고정비로 나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비용들이 나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위험하게 운전을 해서 한두 건을 더 배달해서 조금 더 벌게 하는 것보다 이 100만 원에서 10%, 20% 폭을 줄여서 이 사람들의 순수익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워커라는 특성상 핀파일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이제 파이낸셜에 접속하기가 액세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출이라든지 카드가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어려움도 함께 물론 저희 것을 통해 신용도를 올려주는 건 아니지만 신용도가 낮더라도 이 사람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런 연결까지도 해드리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저희 부스가 이쪽에 있는데 해외 쪽 사업 모델을 좀 더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나노일렉트로닉스 대표님께 간단히 여쭤보면요. 그 첫 번째 적용할 수 있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제일 크게 생각하시는 적용 분야가 어딘지 그거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모터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히팅 케이블, 기존의 열선을 대처하는 모든 분야에 사용하는 진짜 저렴하고 획기적인 제품을 제공한다라는 건데요. 현재는 도로 발열체, 스노우 멜팅 쪽에서 가장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양산화되고 있는 전 양을 다 그쪽에서 갖고 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전기 자동차일 거예요.
내연기관을 사용할 때에는 전혀 열이라는 것이 관심 밖이었는데 이젠 전기 자동차를 쓰게 되면서 배터리에서 열을 발생해야 되는 형태가 되니까 에너지 절감이 가장 큰 화두가 된 거죠. 현대자동차라는 5개 랩과 함께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서현이와라고 하는 1차 벤더들과 함께 해서 저희가 개발을 2026년 목표로 해서 기술 개발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남방 쪽 업체랑도 최근에 미팅을 해서 그쪽에서는 저희를 뭐 보일러나 이런 시스템을 대처할 수 있는 난방 시스템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KTNG도 미팅을 해서 기술 개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별따로 과자 대표님께도 간단히 여쭤보면 네네. 그 보험회사나 B2B 쪽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 지금 영업 현황하고 혹시 인스톨되어 있는 현황 같은 거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800대 정도 필드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가 고객이 생기셔서 좀 더 이제 올해 안에 더 확장될 계획이고요. 이제 B2G 같은 경우는 2곳에서 이제 저희 것을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다른 것까지 쓰지 않고 사고 났을 때 빨리 구해주는 스마트 시티 용도로만 일단은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쪽은 이제 시골 지역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났을 때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야지 누가 신고라도 해주는데 그대로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말씀하셨는데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그런 이름까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3군데 업체랑 이제 시작을 했고 한 군데는 이제 1월달에 계약을 좀 나중에 하게 됐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1등 업체보다는 이름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걸로 바로 시간제로 저희 것을 활용을 해보면서 보험 시간제가 끝나면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것까지도 다음 스텝으로 가져가자라고. 네,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에서도 네, 투표를 마무리하셨을 것 같은데요.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라운드의 승자는 라이브입니다. 멋진 발표를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루키리그 3번째 세션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고생해주신 심사위원 3분들께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